안녕하세요. 모든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117, 0달러 구간에 머물러 있으며 어제도 여전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위로 꼬리가 길게 달리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가격이 눌렸고 데이 타임 프레임에서는 작은 캔들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감된다면 추가 하락 조정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며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프레임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월간 타임프레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이미 두세 달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이 약 9일 남았는데 어떻게 마감될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주간 및 일간 차트도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간 캔들이 월간 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즉 월간이 어떤 형태로 마감될 확률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에 접한 주요 뉴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220개 추가로 매수했으며 현재 총 보유량이 거의 61만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비트코인 ATM이 압수된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세탁 방지 또는 단속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최근에 서명된 법률과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본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XM입니다. XM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세계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렉스, 금, 다양한 통화상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계속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포터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을 하시면 지금은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제 개인 포트폴리오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친구분들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아셋 웹3 쪽에 자산 목록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50개의 자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업 쪽에서도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긴 투 윈과 고 엑스퍼트가 있는데 친구분들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해서 자세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긴 투 와이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부터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마켓 사이클, 마인셋, 마니 매니지먼트,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트레이딩 조건 설정 방법, 트레이딩에서 사이즈 계산 방법, 그리고 퓨처스, 비트코인, 크립토, 금, 거래에 관한 내용도 다룹니다. 그리고 고 익스퍼트 클래스는 고급 과정으로 스노우볼 전략,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옵션 활용법, 멀티 타임프레임 차트 분석 등을 가르칩니다. 이번에는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침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립토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상승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오르는 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천, 수만 개의 코인 중에서 오르는 건 대략 100개, 80개, 50개 정도라서 전체 알트코인의 약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신중하게 골라야 하고 자신만의 조건에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트렌드에서 벗어나거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우리가 정해둔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스톱로스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왜 나가는지 혹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펭구 쪽은 13% 올랐습니다. KAS도요 19%, JUP는 12%, RLA는 13%입니다. 베커는 14%, 소울도 있습니다. SOL은 10%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일부 스팟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ADA와 DOT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UNI도 한동안 꽤 강하게 반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팽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업데이트는 70입니다. 지금은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이 정말로 탐욕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모두가 탐욕스럽고 펀딩 레이트도 크게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연달아롱 포지션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롱과 숏 포지션이 청산된 사람이 거의 12만 명에 달하고 청산된 금액도 4억 달러가 넘습니다. 롱과 숏 포지션의 규모도 아직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약 2억 1 800만 달러와 2억 2 4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형 투자자들끼리 싸우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꼭 대형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형 투자자든 누구든 간에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형 투자자와 소형 투자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따로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를 합쳐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형 투자자와 소형 투자자는 때로는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 관점에서는 소형 투자자도 자금이 많으면 대형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월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월간 수익률은 어떤지 볼까요? 지금은 9% 플러스입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번 달이 어떻게 마감될지 궁금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 달이 마이너스, 즉 2% 이하로 마감된다면 다음 달은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많았고 긍정적인 뉴스도 많았지만 시장이 슈퍼 불리시하게 움직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슈퍼 불리시는 비트코인이 하루 10%, 14%, 10%씩 연속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이 이처럼 올라야 진정한 슈퍼 불리시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슈퍼 불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월간 타임프레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같은 것도 들고 숏포지션도 일부 열어두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만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반드시 크게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건 아니고 월간 차트가 다소 무섭게 보여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 상황에서는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바트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 790 0바트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약 3, 400, 0바트이고 그 아래는 약 3, 200, 0바트입니다. 이 구간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해서 이런 선에 도달한다면 그 구간은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매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좀 더 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BC 구간에서의 상승세가 약간 부족해 보이고 연결성도 너무 오래 걸리는 느낌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가격이 다시 하락해서 아래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가격은 오늘 아침 67.6으로 업데이트 되었고 친구분들은 이미 수익 중입니다. 반면 비트코인 쪽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래소들의 업데이트도 지켜봐야 합니다. 어제는 세 군데가 하락세를 보였던 것 보이시죠? 그런데 100블록만 혼자 매수해서 모두와 반대로 움직였고 40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덕분에 전체 레트가 플러스가 되었고 알트코인 시즌도 어린 친구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알트코인 시즌이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를 것이라는 신호냐고 묻는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알트코인 전체의 평균 지수, 즉 헤브레스트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매번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매번 조정이 있을 때마다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알트코인이 오르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 조정 중이지만 117K에 머물러 있고 이제 알트코인 장세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조심해야 하고 알트코인을 거래한다면 매도 구간을 촘촘하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저 경우 비트코인이 추세를 이탈하면 알트코인도 구간에 설정해두고 이탈하면 바로 정리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일종의 보험처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어제 6220 BTC를 매수했어요. 현재 거의 61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00만 개가 있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저도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61만 개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궁금하네요. 61만을 이 100만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가 나올지 궁금해서요. 지금 거의 3%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거의 3%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만 개 중 1%가 얼마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숫자로 보면 거의 3%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계산기를 빠르게 눌러봤어요. 네, 조금 움직여봤습니다. 지금 법과 약간 충돌하는 것 같은 뉴스 파트인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쪽 지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ATM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런던 전역의 암호화폐 ATM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법과 약간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직도 불확실성에 쌓여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10일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 계약은 두 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세트는 이번 달 말에 만기가 됩니다. 또 다른 세트는 12월에 만기가 되는데 우리가 매수한 풋옵션입니다. 지금은 12월 풋옵션의 수익을 이번 달 만기 옵션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 진행됐고 제가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이번 달 옵션의 경우 프리미엄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제가 대략 0.5 BTC 정도로 설정해뒀는데 남는 건 약 2M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건데 보험료가 꽤 비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이미 지불한 만큼 추가로 트레이딩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해놓은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12월 쪽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쯤에 타임 메이저리티에 따라 내려올지 아니면 제가 설정해둔 스테이크 프라이스 같은 프라이싱에 도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다이버전스로 인해 차트가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친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V차트 쪽에서도요, V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아주 큰 그림에서 발생했습니다. 가격이 뉴하이로 올라가도 다이버전스가 덮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시장이 횡보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략 18만, 11만, 10만 이 구간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봐야 해요. 만약 V차트에서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횡보장이 이어지거나 오르더라도 아주 더디게 크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횡보장이라면 보이시죠? 이건 횡보장이 아니라 다이버전스입니다. 보이시죠? 큰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횡보 후에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무너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만약 무너진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앞으로 2주, 3주 혹은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달이 매우 중요해요. 데이 차트 쪽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이 구간 지난 2, 3개월 동안 거의 매달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번 달은 특히 더 중요한데 그 전 2달 동안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를 옮겼거든요. 그런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자금이 들어온 건 일부 종목뿐이었어요. 예를 들어 솔라나, ADA, DOT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차트 구조를 보면 XRP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떤 종목도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제 느낌에는 XRP만 유일하게 신고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올타임 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네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대략적으로 평가해 본 겁니다. 데이 차트 쪽에서요. 데이 차트에서는 지금 상황을 볼 때 아직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횡보가 계속된다면 여러분도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 2, 3일간의 캔들 모양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혹시 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요. 이번 상승 구간을 볼 때 저는 이게 엔딩 파동이거나 웨이브 5이 형태로 세부 파동이 333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즉 1, 2, 3, 4, 5로 상승이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3파 구조의 파동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스윙이 ABC로 움직이는데 이 ABC 구간에서 횡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고 이게 바로 상승 확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것은 만약 이 지지선들을 이탈하기 시작한다면입니다.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지지하지 못하고 아래로 이탈해서 하단 구간에 머무르며 1.14, 1.13 근처에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머문다면 이건 힘이 빠진 상태이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아래로 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루 이틀 동안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번 하루 이틀이 아주 중요한 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는 데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아까 봤듯이 약 1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구간이 위로 스윙하면서 출렁출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르더라도 아주 약간의 신기록만 갱신할 것 같아요. 아까는 신기록을 꽤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살짝만 신기록을 갱신하는 거죠. 즉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전 고점 근처에서 신기록을 만들고 그 위에서 마감한 뒤에 다시 스윙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전 고점이란 건 우리가 곧 마주칠 수도 있는 웨이브의 엔딩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표시해 두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고 트렌드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케이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슈퍼 불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슈퍼 불리시라면 우리가 보는 웨이브 3위 타겟 구간에서는 이미 1파가 상승했고 2파가 끝난 뒤 3파가 상승 중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파에 대해 어제 라이브에서 빨간 박스를 그려봤었죠. 제가 말했듯이 만약 정말로 슈퍼 불리시가 완성된다면 하루에 10%나 8%씩 오르는 것도 남은 약 10일의 타이밍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승이 계속된다면 대략 15만 근처까지 오르는 건데 사실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5%씩만 올라가도 10일이면 50%가 되니까요. 하루에 3%씩만 올라가도 됩니다. 저는 하루에 3%씩만 더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식으로 3%, 3%, 3%씩 계속 오른다면요. 이런 경우라면 저는 이 케이스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풀옵션을 프리미엄을 내고 팔고 스팟 포지션을 늘려서 위쪽 구간에서 다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이 지점에서는 약간 답답할 수도 있고 SL에 걸리거나 풀옵션 프리미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쪽 구간에서 스팟 포지션을 늘려서 다시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케이스에서는 위로 올라와서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만기 시점의 만료될 박스입니다. 이번 달 말 7월 31일에 이 가격이 웨이브 3 타겟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피보나치 도구를 사용해 1파, 2파 조정 구간을 잡아 웨이브 3 타겟을 찾았고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10일은 위험한 시기이자 여러 방향에 대한 결정이 많이 이루어질 중요한 10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 10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먼저 약간 조정이 온 뒤에 바로 반등하거나 아니면 약간 조정이 오고 나서 차트가 아주 작은 캔들, 즉 약하게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60% 확률이라고 보고요. 만약 바로 빠르게 올라간다면 그건 30% 정도로 높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조정이 온 뒤 반등하지 못하고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건 1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초록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을 같이 보면서 평가해보죠. 내가 표시한 이 부분에서 가격이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반등이 없다면 이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웨이브 3로 보는 관점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약하게 머리를 살짝 넘는 정도로만 움직인다면 좋지 않습니다. 이미 고점을 넘긴 셈이기 때문이죠. 웨이브 3의 경우 4파 조정이 들어올 때 스윙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1파의 고점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파의 고점을 넘는다면 엘리엇 웨이브의 규칙이 깨지게 되고 이 파동이 3파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예를 들어 C파나 더 깊은 조정이 이어지는 다른 파동일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웨이브 패턴을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트렌드 라인 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트렌드 라인이 거의 사이드웨이 상태에 가까워졌고 이 트렌드 라인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매수세가 들어오면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중간 구간에서 한 번 더 움직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약간 힘들 수 있고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미 사이드웨이 구간이 되었고 방향을 정하기 위해 잠시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떨어질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매우 중요하며 여러 트레이딩 조건에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NMC를 볼 때 여러분 NMC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눌림을 기다리며 롱 포지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눌림을 기다리며 롱 포지션을 따라가야 하고 딱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은 어젯밤에 약간 반등해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입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단에서 숏 포지션을 노리는 분들은 만약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나서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이 구간에서 한 번쯤 숏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손절 SL 라인 잘 설정하고 다이버전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익절 DPR 목적으로 진입할 수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확률이 좀 더 낮아 보이긴 하지만 롱 포지션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롱은 조금 더 깊은 구간 이 근처에서 다이버전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RSI를 보면 여러분 옆으로 움직이고 있죠. 옆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진짜 상승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보이시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 결국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거예요.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지금은 마치 강제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게 메인 웨이브인지 아니면 서브 웨이브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위쪽에서 어떤 구조가 형성되는지, 다이버전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아니면 가격이 바로 하락해서 아래쪽에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저는 위쪽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거예요. 지금 금은 꽤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마치 압축된 것처럼 작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쪽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여전히 횡보하고 있고 우리가 그려둔 빨간색 시나리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쪽은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데 저점을 돌파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위쪽 구간에 머물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매우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금이 미국 주식시장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집중하고 있는 태국 주식도 자산 가격이 꽤 많이 할인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제 태국 주식 포트폴리오도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회복할 것 같고 한 2, 3% 정도만 더 오르면 되니까 꽤 건강하고 매우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도 있는데 때로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하고 600%는 700%나 급등한 주식들도 있어서 그런 종목들은 점차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전과 개요입니다. 이제 이쪽은 ETF 쪽입니다. ETF는 어떤가요? ETF의 경우 저는 아직 S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3파동이 되어 돌파할 거라고는 아직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구간이 아마도 조정파동 ABC처럼 보이고 이후에 잠시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별로 잡고 싶지 않은 이유는 비트코인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안정된다면 저도 다시 롱 포지션을 잡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아래 구간에서는 다들 롱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좀 아쉽네요. 일단 포지션을 닫았더니 가격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조건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시장 타이밍을 잘못 맞출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당연한 일이에요. 시장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뭔가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알트코인 쪽을 보면 요즘 꽤 많이 오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게 솔이죠. 솔라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라나의 RSI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데이 차트에서는 괜찮아요. 상승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간 차트에서는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솔라나를 분석하고 있는데 솔라나 현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쪽 20달러대에서 샀고 평균 매입가는 28달러 정도입니다. 꽤 많이 올라와서 비중을 계속 줄여왔고 그때 월간 차트에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200달러 넘게 줄였고 조정이 왔을 때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도 약 50%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간 차트 구조를 보면 이 구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이 상승 모멘텀이 잘 안 붙거든요. 이 구간에서 앞으로 움직일 세트. 그러니까 우리가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횡보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사이드웨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대략 124 부근을 이탈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탈한다면 매도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솔 SOL입니다. 지금은 1197이에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다른 종목이 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ADA입니다. 아침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봤어요. 가격이 급등했죠. ADA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1, 2 구간을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1, 2,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롤이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스팟이 계속 오르면 저도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격이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어제 누군가 분석을 요청해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가격이 다시 내려오고 그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특히 그 구간이 저점이거나 최악의 경우라면 절대 이 아래 박스권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롤이 상승 중이라면 이 구간을 이탈해선 안 됩니다. 이탈 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 기대 및 매매 타이밍이 생깁니다. 즉 지지선과 이 구간 두 군데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조건을 세우고 자금 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각 구간에 얼마를 투자할지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 발생 시 감수할 손실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이것이 알트코인 트레이딩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향성 기대가 너무 커서 올인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은 자금 관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올인했는데 예측이 틀리면 우리의 자금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장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요, 저희가 전체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쪽에서요. 아직도 같은 구간 117, 0달러에 머뭅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월간 차트에도 영향을 줄 텐데 저희가 세운 시나리오 중 어떤 케이스가 맞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영상 마지막에서 관련 클립을 확인하세요. 이미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유튜브 렁렁툰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암호화폐 분야와 니치마켓, 트레이딩 쪽의 컨텐츠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골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